얘들아 안녕, 김야곱쌤이야. 아동복지의 정의부터 아동복지의 실태와 현황까지 선생님이 천천히 살펴줄 테니까 너네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해. 일단 아동복지의 정의, 이거 같은 경우는 아동의 그런 정의, 뭐 아동복지의 정의, 그러니까 즉 아동과 아동복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우선 첫 번째, 아동은 뭐니 친구들아? 그래,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어린이, 어린 자녀, 영유아, 유아, 청소년, 미성년자, 소년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대. 너네들은 아동일까 아닐까? 그래, 맞아, 너네들도 아동이야. 왜냐하면 여기 앞서 나왔다시피 18세 미만인 자니까 너네들은 05년생 17살이지 만으로 하면 16살. 그치, 너네들도 아동이라는 거. 그리고 성인에 대응하는 의미로 인간의 성장, 발달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 성인이 될 때까지의 미성숙, 미완성의 사람, 약간 그걸 아동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게 아동이 용어가 관점에 따라 달라.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냐면 법에 따라서, 그리고 뭐 발달 심리학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아동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우선은 법규에 따라는 뭐 다른 명칭도 있고 뭐 연령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특히 법적인 관점에서는 뭐 아동복지법, 헌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유아교육법, 그리고 뭐 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 그거마다 이제 나이가 다 다르니까 너네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에 따라서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발달 심리학,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 같은 경우는 뭐 욕구,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의 그런 욕구나 에릭슨의 그런 욕구들, 욕구와 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 심리학은 아동을 용어 정의했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알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동의 정의, 즉 18세 미만인 자, 발달 과정이 있고 인격과 보호의 권리가 있는 친구를 아동이라고 했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아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동복지가 나오는데,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뭐 아동과 복지의 합성어이기도 하지만 아동이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아동복지라고 하기도 하고, 아동의 행복한 삶을 아동복지라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아동복지의 개념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광의적인 개념과 협의적인 개념이 있다 그랬었지. 한번 그거 뭐 특히 협의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중점을 둬서 약간 좀 좁은 의미의 개념을 설명했었다는 거 선생님이 잘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이 나옵니다. 행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잠 잘 때 행복하기도 하고, 급식 먹을 때 행복하기도 하고, 뭐 게임할 때 행복하기도 하다고 하는데, 행복이 정확히 뭘까? 행복, 맞아, 여기 유인물 보면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욕망이 충족되거나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이기도 하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입니다. 이게 행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인데, 아동은 행복을 느낄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아동 행복에 관련된 그 권리법이 있는데, 뭐 헌법, 아동복지법, 어린이 헌장, 뭐 되게 이렇게 많습니다. 유엔도 있고. 특히 헌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은 아동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생님 여기 나왔다시피 모든 국민은 아동이 포함되고, 그 밖에 뭐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뭐 차별하지 않고 가정 환경이 좋아야 되고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고 보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회인 육성을 약간 목적으로 했었고, 유엔 같은 경우는 총 5가지 시민적 뭐 권리와 뭐 자유보장, 뭐 가정환경의 보호권, 뭐 아동의 건강과 복지, 뭐 여가 및 문화활동, 위급 상황 및 뭐 경제적 착취보,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엔 같은 경우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아동의 행복을 위한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아동이 행복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우선 첫 번째, 부모의 보호, 뭐 안정된 가정 경제와 주거, 뭐 건강과 의료 보호, 교육, 노동 착취로부터의 보호, 뭐 발달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놀이의 제공과 선택, 특수 아동 보호 등 뭐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동의 행복과 기본권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요소는 환경, 특히 건강한 가족을 중심으로 돼야 된다. 즉 부모의 역할, 뭐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 기본 요소에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되게 전 세계에서 뭐 꼴찌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여유가 없다, 맨날 경쟁하는 사회다. 그래서 선생님 되게 안타깝지만 그거를 조금 같이 헤쳐나가 봅시다. 오케이, 세 번째,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 이건 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동 권리의 개념 같은 경우는 아동이 갖는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사회적 표명. 그러니까 즉 아동이 누려야 할 거, 그게 권리이고 특히 아동을 주체로 하는 게 아동 권리이고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그런 권리입니다. 부모, 가족, 사회나 국가는 아동을 인간다운 생활할 그런 권리로 좀 도와줘야 되고 파악을 해줘야 되고 뭐 보호해줘야 되고 되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특히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해서 쭉쭉쭉 나와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아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모든 국민은 아동이 들어가고 너희들도 아동이기도 하고 너희들조차도 권리를 누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아동을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아동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아동의 목표이고 수동적인 권리와 능동적인 권리 있는데 수동적인 권리 같은 경우는 자신이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동적인 권리 같은 경우는 아동이 있으면 뭐 부모, 사회,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수동적인 권리가 있고 능동적인 권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참여하고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능동적인 권리입니다. 아동 권리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공, 보호, 참여. 제공 같은 경우는 뭐 인적, 뭐 물적 그런 걸 제공하고 보호 같은 경우는 뭐 난민 아동, 뭐 난민 보호 아동도 있지만 너네들 그 경제적 착취로부터 이렇게 보호도 다 해당된다는 거. 참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너희들 그러니까 아동들조차도 이렇게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참여입니다. 다음, 아동 권리 협약. 아동 권리 협약 같은 경우는 이해해야 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산업혁명 이후에 아동 노동의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공장에서 아동을 쓰는 겁니다. 싸고 애들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아동 인권 문제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반성적인 태도가 나오게 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동권리 선언문이 제정되고 이후 뭐 세계 아동 헌장, 제네바 선언, 유엔 아동권리 선언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최초로 1924년에 아동권리 선언 5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는 유엔 총회 조약을 승인했습니다. 누가?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맺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같은 경우는 총 54조에 이렇게 54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만 일단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차별의 원칙.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게 무차별의 원칙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고 뭐 되게 미국인 친구들도 있고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뭐 어디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뭐 되게 막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환경의 그런 다양성도 존중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다 다독여주는 게 무차별의 원칙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뭐 아동 생존 보호 및 뭐 발달 보장의 원칙, 의사 존중하고 참여의 원칙. 그냥 말 그대로 뭐 이익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뭐 발달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의사 존중과 참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다음,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431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4가지의 기본권, 3가지의 원칙, 1가지 과정이 있는데 4가지 기본권 같은 경우는 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있는데 투쟁권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때 문제 냈었는데 투쟁권 아니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여러분 교과서를 다시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 다음 3가지 원칙. 3가지 원칙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 3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 그리고 1가지 과정, 아동 권리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게 1가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431 모델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 여러분들 선생님이 유튜브로 뭐 실화 탐사되나 쇼미더머니는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 막 그렇게 선생님 보여줬잖아. 뭐 어린이집이나 그런 유치원에서 학대가 일어나는데 아동 학대가 무엇일까요? 아동 학대는 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뭐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에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그다음 뭐 방임, 유기 그런 게 다 해당된다는 거 했습니다. 근데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이게 고의성인지 비고의성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뜻이 이렇게 해서 훈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고의성인지 비고의성인지 다른 사람이 타인이 자신만 아는 겁니다. 타인이 그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 특히 가정이나 그런 기관, 뭐 어린이집 그런 데에서 폐쇄적인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발견을 하더라도 약간 아동의 그런 상태가 심각하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게 되게 아동 복지에 되게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의학적인 관점과 법률적인 관점과 사회복지적 관점이 있는데 이건 교과서를 한번 참고해 보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아동 학대의 유형, 신체적, 정서적, 성적 그리고 뭐 방임 이렇게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뭐 신체적 같은 경우는 뭐 폭행하거나 뭐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런 신체적인 유형이 있었고, 2번째 정서적 유형은 뭐 심한 욕을 하거나 되게 막 무시하거나 그런 게 정서적인 유형에 해당되고, 성적 학대 같은 경우는 뭐 바바리면 뭐 이렇게 와 한번 뭐 자신의 뭐 성기를 만지라고 하거나 뭐 약간 성적인 그런 거를 하면 아동 학대 유형에서도 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뭐 방임 같은 경우는 뭐 의식주를 일부러 안 준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그 어린이집 그 실화 탐사대 거기서 나왔던 그 원장 선생님이 뭐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안 준 것도 이렇게 방임에 해당된다는 거 선생님 그때 보여줬던 거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특히 너희들은 아마 한 3분의 2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교사가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다면 아동 학대가 발견했었을 때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냅니다. 아동 학대 신고 번호는 112고 그때 신고해야 될 때는 뭐 틱톡 아이디, 뭐 페메, 페이스북 아이디, 뭐 롤 아이디 그런 거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내용 뭐냐? 학대 의심 내용, 학대 행위자 정보, 피해 아동 정보, 신고자 정보. 그러니까 학대에 대한 그런 의심 증거 그런 것들, 누가 때렸다, 누가 뭐 던졌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학대 행위자, 누가 이걸 학대했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 이 아이는 이런 친구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신고자, 저는 이렇게 해당하고 있고 저는 뭐 선생님 친구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6번째, 아동 복지의 실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상식적인 문제라서 뭐 저출산, 뭐 여성의 뭐 사회 진출, 가족 해체, 이기주의, 공교육의 붕괴, 능력과 성적 위주, 뭐 미디어의 뭐 과도한 노출 등이 뭐 그런 사회적 환경 변화가 되게 아동에게 다양한 위기를 제공해. 특히 이것을 통해서 뭐 빈곤 아동이 나오기도 하고 학대 아동이 나오기도 하고 뭐 미디어 이렇게가 막 스마트폰 중독돼가지고 막 인터넷 중독 아동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되게 뭐 가족 해체로 인해서 뭐 결핍 아동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아동 복지 같은 경우는 부모, 특히 가족의 실천이 정말 중요해. 특히 선생님이 이거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아동 복지는 무엇보다도 뭐 친구, 뭐 학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즉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부모 가족 안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이나 부모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사회와 국가의 뭐 지원과 제도가 이렇게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우선은 부모의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 뒷바라지로 뭐 사회, 국가의 그런 지원과 제도가 이렇게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환경 같은 경우는 아동과 뭐 그러니까 상호작용적인, 그러니까 뭐 아동은 뭐 학교에 가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뭐 집 가서도 이렇게 상호작용하지만, 가장 이렇게 근접해 있는 아동 복지 범위에 대해서 아동과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웃, 뭐 사회, 경제, 정치, 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과 아동이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한다. 특히 뭐 가족을 시작으로 뭐 이웃, 사회, 경제, 정치 되게 이렇게 광범위하다. 하지만 여기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다. 부모님은 자녀 잘 키워야 하고 책임과 의무의 존재이기도 하고, 과잉 너무 이렇게 부담을 줬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하게 뭐 의식주를 이렇게 안 줘서도 안 된다. 되게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아동의 생존권과 뭐 발달을 되게 보장해야 되고, 아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까지가 아동복지의 실태와 현황입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7, 8, 그러니까 아동복지의 뭐 사회적 의의나 아동복지의 대상 구분, 이 두 가지 알고 시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5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아동의 정의, 뭐 아동의 행복, 뭐 아동의 권리, 뭐 아동 권리 협약, 아동 학대, 뭐 아동 복지의 실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여기서 끝내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